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형벌 최고형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형제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26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집행 안 하면 그렇게 분류가 되죠. 예. 그래서 2007년에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26년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시설에는 아예 사형 집행 시설이 없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부구치소 이런 데는 아예 사형 집행 시설이 없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네 곳입니다. 한 장관이 이 네 곳을 대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건데요.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다면서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시설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는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재집행을 하는 것에는 선을 좀 그었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사형 확정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죄집행은 아니라고 했으면 굳이 또 시설을 점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고려청자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사형 집행을 다시 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긴급하게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메시지 제시로 이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사형을 다시 언급할 정도로 흉악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척결 의지가 강하다, 그런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법 쪽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제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고 나면 이 집행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 이제 한 장관의 입에 여론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헌재에서 지금 사형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예, 이제 역대 세 번째로 이제 사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선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당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위헌이라는 의견도 꽤 많았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겼는데요. 재판관들 중 상당수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의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말인데 저희 사실 좀 이 정부가 워낙 예상이 안 되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설마 이제 헌법재판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거스르면서 재판 중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한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사형제 집행은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엔이 지금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요. 이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고 해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한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헌재에서 사형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되면은 사형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런 논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 지점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형제 얘기를 사형제 문제를 다시 이제 운이되게 만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적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택일로 가는 어떤 사회적 논의를 사형제로 가야 되냐,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예리할 것까지는 없고 늘 예리하시니까. 근데 헌재 판결이나 국회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갤럽이 작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69%가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제 존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제 물론 뭐 제도의 존치와 별도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존치 여론이 꼭 범죄자를 죽여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 뭐 정의롭지 않다, 네네. 범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사형제마저 없으면 안심이 안 된다는 불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